안녕하세요. 저는 디노이징 디퓨전 프로블리스틱 모델스 줄여서 DDPM의 발표를 맡게 된 조의현입니다. 디퓨전은 2015년 국제 머신러닝 학회 ICML에서 처음 공개되었지만 초창기 디퓨전 모델들은 훈련 코스트가 높고 성능이 낮아 GAN, VAE, 그리고 노멀라이징 플로우에 비해서 큰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 7월에 플로우 차트 바로 두 번째에 위치한 기존 디퓨전 논문의 문제점을 해결한 디노이징 DPM, 즉 DDPM 논문의 기재를 기점으로 DDIM, ADM, 레이턴트 디퓨전 등 후속 연구들이 나왔고 해당 연구들을 통해 디퓨전 기반 아키텍처가 기존 소타 겐 모델에 상회하는 성능을 보임을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매달 꾸준히 디퓨전 관련 논문들이 나오고 있고 이미지 디텍션, 이미지 제너레이션 등 디퓨전 모델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DDPM 모델의 성능을 상회하는 모델들이 많이 나왔지만 기존 디퓨전 모델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학습 복잡도 문제를 해결하고 디퓨전 모델이 가진 포텐셜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DDPM은 디퓨전 모델의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발표를 기회로 기존 디퓨전 모델의 단점을 DDPM이 어떠한 방식으로 완화했는지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디퓨전 모델의 개념을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귀여운 고양이가 들어있는 원본 이미지를 디퓨전 모델로 학습해 새롭게 생성하고 싶다면 먼저 원본 이미지에 스텝 바이 스텝 일정한 가우시안 노이즈를 추가해 마지막 완전한 퓨어 아이소트로픽 가우시안 분포를 보이는 이미지를 생성할 때까지 확산하는 포워드 디퓨전 프로세스를 거쳐야 합니다. 반대로 이제 노이지한 분포를 보이는 이미지에서 원본 고양이 이미지까지 다시 스텝 바이 스텝 복원하게 되는데 이것을 노이즈를 제거한다는 의미로 리버스 디노이징 프로세스라고 부르고 디퓨전 모델은 해당 과정을 학습하게 됩니다. 수식적으로 풀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원본 이미지를 X0라고 하고 퓨어 아이소트로픽 가우시안 분포로 보이는 이미지를 X 대문자 T라고 한다면 저희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T-1 시점의 이미지를 기점으로 T 시점의 이미지를 생성하는 마르코프 체인 QXT xt-1를 거치게 됩니다. 대문자 t 시점에 도달한다면 반대로 이제 리버스 프로세스를 통해 원본 이미지를 복원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p세타를 통해 리버스 마코프 체인 qxt-t를 근사할 수 있게 되고 최종적으로 가우시안 노이즈의 미인과 베리언스를 학습하는 로스 펑션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DDPM의 포워드 프로세스에서 기존 디퓨전 모델의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제가 디퓨전은 원본 이미지 X0에서 디스트리뷰션에 매 스텝마다 가우시안 노이즈를 추가해 XT 시점에서 완전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보이게 한다고 진행한다고 했는데 이를 포스테리어인 마르코프 프로세스를 어프록시메이트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적용한 변수는 바로 베타-t인데 베타-t는 0에 매우 가까운 하이퍼 파라미터로서 디퓨전 모델에서는 매 가우시안 스텝마다 루트 1-베타-t를 이미지에 곱해줌으로써 스텝마다 조그마한 가우시안 노이즈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된다면 x0에서 x1, x1에서 x2, 그리고 xt까지 도착할 때까지 차례대로 학습하기 때문에 학습이 복잡해지고 시간 복잡도 문제도 발생합니다. 따라서 DDPM 논문에서는 베타-t 대신 t 시점까지의 베타-t의 부분 곱인 발 알파-t를 인트로듀스 해가지고 원본 이미지 x0에 루트 발 알파 제곱을 곱해줌으로써 X0에서 XT까지 한꺼번에 노이즈를 계산해 학습 과정을 크게 간소화했습니다. 다음으로 DDPM 논문이 리버스 프로세스를 계산한 방식을 설명하겠습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리버스 프로세스에서는 완전한 가우시안 분포를 보이는 XT 이미지에서 매 순간 가우시안 노이즈를 추가해 원본 이미지 X0를 복원하게 되는데 이 리버스 프로세스에서 로스 펑션을 정의해 디퓨전 모델이 학습하게 됩니다. 디퓨전 모델은 확률 분포 Q에서 관측한 값으로 확률 분포 P세타의 맥시멀 라이클리후드를 에스티메이트하는 로스 펑션을 정의합니다. K의 다이번스 값은 항상 0 이상의 양수를 만족하는 성질을 이용해서 해당 식을 L보를 최대화하는 문제를 변환하면 베리에이션의 인퍼런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수식 유도 과정은 시간 관계상 참고자료 2를 확인해 주시고 결론적으로 디퓨전 모델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레귤라이제이션 로스를 부르는 LT, 디노이징 프로세스 로스로 부르는 LT-1,
그리고 VA 로스를 구성하는 Reconstruction Loss L0, 총 3가지 로스 펑션을 옵티마이즈해야 합니다. 이 3가지 펑션을 전부 고려해야 하므로 고질적인 학습 복잡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DDPM은 포워드 프로세스의 베타티를 정해진 상수로 취직함으로써 해당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파라미터인 베타가 고정되어 가지고 학습이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제거할 수 있는데 이 사실을 근거로 LT를 상수로 취급해 로스 펑션 계산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또한 DDPM 논문은 Reconstruction Loss SL0가 사실상 영향력이 없다고 판단해가지고 총 3가지 로스 펑션 중에서 2가지 로스 펑션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DDPM 논문은 기존 3가지 로스 펑션에서 디노이징 프로세스 로스인 LT-1만 가지고 로스 펑션을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LT-1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P세타 네트워크의 확률 분포 Q랑 P세타의 평균을 계산해 다음과 같은 로스 펑션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수식 유도 과정은 시간 관계상 참고 자료 3을 확인해 주시고 여기서 한 번 더 나아가 DDPM 논문은 로스 펑션을 원본 이미지 X0랑 엡실론에 대한 식으로 간소화하기 위해 Reparameterization Trick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요약하자면 DDPM 논문은 디퓨전의 3가지 로스 펑션을 원본 이미지 X0랑 엡실론에 대한 유니파이드 로스 펑션으로 간소화를 시켰고 이것은 DDPM의 가장 큰 컨트리뷰션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전체 과정을 요약을 해주자면 DDPM은 트레이닝 스텝에 간소한 바 알파티를 사용한 로스 펑션을 추가해 학습 과정을 크게 간소화했고 샘플링 스텝에서도 XT랑 엡실론만 가지고 XT-를 추정하게 하는 식을 새로 정의했습니다. DDPM 논문 모델의 실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DDPM은 다른 생성 모델에 비해 FID와 같은 특정 이발리에이션 스코어에 대해서는 소타의 성능을 보이지만 IS와 같은 CFAR10 데이터셋 스코어에 대해서는 유별나지 않은 성능을 보입니다. 이는 논문의 발전 가능성으로 남았으며 향후 진행할 프로젝트에서 이것에 대한 해결책을 탐구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DDPM 논문의 모델로 생성한 CFAR10 이미지이고 마지막으로 한계점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이미지들은 디퓨전 모델을 생성한 유명한 이미지들도 실제 사람이 그린 것처럼 퀄리티가 나쁘지 않게 나오고 있지만 DDPM은 2020년에 출시한 모델로 현재 상용화한 모델보다 성능이 낮게 나오고 월요일 레이턴트 디퓨전 발표에서도 짚어준 것과 같이 픽셀 레벨로 간다면 인터폴레이션 문제가 발생합니다. 마지막으로 디퓨전 모델들의 공통적인 문제점으로 마르코브 체인이 있는데 매 스텝을 가정하기 때문에 샘플링 속도 및 학습 속도가 느리다는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이것들은 저희가 참고한 참고 자료와 참고 문헌이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